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도덕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하루빨리 지금 상황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학교에서 다시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난주에 여러분이 질문해준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대답해주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계약하면 어디서 수업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업하긴 조금 불안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정된 바로는 교실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업을 해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즐겁게 수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머리 모아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으로 도덕을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아마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계속 매주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소리를 100으로 했는데도 소리가 너무 작아요. 유유 라고 적어줬네요. 선생님이 계속 영상을 찍다 보니까 목이 많이 쉬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데 그래도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소리를 더 잘 들리게 말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은 재밌는데 영상이 길어서 조금 힘들어요 라고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었어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계속 소리 듣고 적고 공부하려면 당연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너무 대단하고 대견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만이라도 여러분이 힘들지 않도록 조금 더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오늘 더 집중해서 열심히 수업 들어줄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은 왜 도덕 선생님이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려면 선생님 말이 아주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계약을 하면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대답해주지 못하고 읽어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가 공개적인 장소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들은 대답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수업에 관련된 질문들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질문들은 나중에 계약을 하고 선생님을 만나면 직접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도덕 교과서와 배움 공책 그리고 필기도구를 빠르게 준비해주세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있던 동영상 다들 끝까지 잘 보셨나요?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반강제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영상 속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강제적으로라도 봉사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봉사하는 습관도 생기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강제적으로 시켜서 억지로 하는 봉사활동은 괜히 봉사활동 하기 싫어 하는 반발심만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의견에 더 동의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 무조건 봉사활동을 해야 돼 라고 누군가 시킨다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과연 생길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강제적으로 하는 행동을 봉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봉사란 무엇일지 함께 알아봅시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생활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 자, 진정한 봉사란 무엇일지,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을 봉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이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볼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은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봉사활동을 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아주 멋진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을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의 발표를 들을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적어줬던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영상 속에 넣어봤어요. 자, 가족을 위한 봉사, 친구를 위한 봉사, 이웃을 위한 봉사 등등 아주 다양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여기 적혀있는 다양한 봉사활동들 말고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교과서 31쪽의 내용을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했던 봉사활동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했던 것도 있을 테고 누군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시켜서 억지로 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켜서 억지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또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천천히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게 달랐는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움 공책에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모두 잘 생각해 보셨나요? 배움 공책에도 잘 적어보셨죠? 그럼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선생님 부모님께서는 점심때쯤 한 11시, 12시 이쯤 늦게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9시가 다 돼서 퇴근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선생님이 퇴근하고 나면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약간 꼼꼼하진 못해도 살짝 해놓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집안일을 대신 해드리는 게 익숙한 일이 되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좀 자고 싶고 눕고 싶고 TV도 좀 보고 싶고 게임도 좀 하고 싶고 학원도 가야 되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못했어요. 가끔 부모님께서 선생님한테 말할 때 이것 좀 해줘 라고 말할 때 그제서야 마지못한 마음으로 해드렸죠. 지금 선생님이 부모님을 위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돕는 것과 예전에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집안일을 도왔던 것은 분명히 달라요. 물론 결과만 놓고 따지면 집안일을 도와준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두 가지 상황에서 선생님이 느꼈던 기분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부모님을 위해서 집안일을 도와드릴 땐 귀찮다거나 하기 싫다거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은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을 때는 귀찮고 심지어는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억지로 했던 집안일, 과연 이걸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행동이 과연 진정한 봉사일까요? 자, 교과서에 다음 학습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교과서 35쪽을 펴주세요.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판단해 볼 건데 지금 당장은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임의로 토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토론 주제는 초등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은가? 시켜야 하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배움 공책에 여러분이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솔직하게 적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다들 잘 적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찬성 측 의견 한 가지와 반대 측 의견 한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함께 볼까요? 먼저 찬성 측 의견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봉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자,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뿌듯함과 행복을 준다고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었죠? 또한 봉사활동을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습관이 되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측 의견을 한번 봅시다. 남이 시켜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봉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봤던 내용이죠?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과연 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찬성 측이 말한 것처럼 강제적으로라도 봉사활동을 시킨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에 하는 행동은 봉사라고 말할 수? 네, 없겠죠? 진정한 봉사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칭찬을 듣고 싶어서 부모님을 돕는 것은 진정한 봉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칭찬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찬뿐만 아니라 용돈을 바라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우쭐대고 싶어서 하는 행동도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럼 이런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서 교과서 아래쪽에 있는 마지막 활동을 해봅시다. 진정한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퓨어를 만들어 보고 실천을 다짐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로 퓨어 한 가지를 써보았어요. 나의 마음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봉사의 향기를 퍼뜨려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과서에 이렇게 간단하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정한 봉사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잠시 영상 일시정지를 누르고 천천히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 스트레칭 한번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